반갑습니다. 이번 8강에서는 영상 대본을 기획하는 시간입니다. 아이디어 한 줄로 영상 기획 완성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수업을 진행할 강민영 강사입니다.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야 되는 경우라면 많은 분들이 촬영 장비나 편집 프로그램으로 고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무엇을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AI와 함께 기획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AI와 함께 기획을 하면 사실 촬영의 절반은 이미 완성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촬영이나 편집을 못해서 나는 영상 콘텐츠 만들 수 없어 하고 겁을 내시곤 하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촬영이나 편집만큼이나 중요한 것, 바로 기획입니다. 기획이 탄탄하면 탄탄할수록 촬영과 편집이 잘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촬영이나 편집에서의 기술은 다소 떨어질지라도 기획이 짱짱하면 탄탄하면 사실 그 컨텐츠는 큰 인기와 호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대본 기획을 AI로 배우면서 어떤 것들을 학습하게 되실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영상 제작을 왜 AI로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AI가 필요한 이유를 확인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기획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도 확인해 보실 겁니다. 주로 촬영 전에 우리가 무엇을 미리 준비하면 좋을지 정해두는 것도 기획의 일부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우리가 정말 하고 싶었던 영상 대본을 AI로 쓸 건데요. 우리는 오늘 롱폼, 긴 포맷이라고 여겨지는 유튜브 영상 대본을 AI에게 맡겨볼 거고요. 숏폼, 짧은, 우리가 흔히 릴스, 쇼츠, 틱톡으로 보는 짧게는 7초, 길게는 3분 이내에 주로 세로로 된 컨텐츠들의 대본 역시 AI에게 맡겨볼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부분 궁금해하실 건데요. 홍보 영상, 마케팅 영상, 혹은 기관의 영상을 기획하는 부분도 배워보실 거예요. 어떻게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알맞은 컨텐츠 기획을 할 수 있는지 배워보시고요. 실질적으로 촬영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들과 그런 것들을 예쁘게 정리하는 촬영 목록, 흔히 콘티라고 불려지는 우리 스토리보드라고도 하는 구성안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시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실습도 안내해 드리니까요. 우리 수업 끝까지 따라오시면 영상 기획에 대한 아주 압축된 실전 노하우를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영상 제작을 왜 AI로 해야 하는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왜 영상 제작에 AI가 필요할까요? 영상을 만들 때 가장 힘든 게 바로 기획이기 때문입니다. 찍는 것보다 무엇을 찍을지 정하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만약 나는 무엇을 찍을지 소재나 주제가 명확하게 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나 대본을 쓰려고 자리에 앉으면 그 흰 바탕에 화면이 너무 무섭다,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AI가 필요할 겁니다. 제가 4강에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무엇인가에 초안을 만들 때 AI만큼 좋은 툴이 없다고요. 그래서 AI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일단 AI에게 서툴더라도 혹은 거칠더라도 초안을 만들어 달라 한 다음 그것을 수정하시면서 내게 필요한 형태, 가장 알맞은 형태로 다듬어 간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홍보 영상, 특히 기관이나 기업의 홍보 영상을 내가 맡았는데 무엇을 담아내야 홍보 효과가 좋을지 걱정하시는 분들, 이런 상황에도 AI는 특출납니다. 우리가 다 보지 못했던 다양한 레퍼런스,
효율이 좋았던 영상들을 AI가 이미 습득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수업을 갔을 때에도 AI를 굉장히 많이 쓰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숏폼은 7초? 3분? 굉장히 짧아서 쉬운 줄 알았더니 막상 기획을 하려고 하면 그 짧은 컨텐츠 안에 기승전결이 모두 들어있어야 해서 오히려 더 까다롭게 여기시는 분들에게도 AI는 훌륭한 툴입니다. 또 촬영하러 갔는데 막상 준비도 다 했는데 카메라만 들면 내가 무엇을 찍어야 할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AI는 탁월한 동료가 되어줍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단계별로 정리도 해주거든요. 이 모든 것은 바로 기획의 문제입니다. AI는 기획, 구성, 대본 작성까지 같이 해주는 훌륭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AI 없이 기획을 하려고 하면 주제나 소재를 정하다가 시간을 다 쓰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시간을 충분히 들여야 컨텐츠를 제작할 때 방향을 설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AI와 함께라면 최근에 어떤 주제나 소재가 인기 있는지, 메가 트렌드는 무엇인지부터 알려주고요. 구성안, 심지어 유튜브 컨텐츠 제작을 할 때에는 썸네일 속에 들어가는 제목 문구까지 10분이면 다 정리를 해줍니다. 대본을 작성할 때 저는 정말 자주 있었어요. 빈 화면 앞에 커서를 깜빡깜빡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시간을 보낸 적이 많았는데요. 이제 AI에게 키워드만 넣으면 초안이 완성됩니다. 촬영 준비를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하게 되면 꼭 하나, 두 개 빠뜨리는 경험도 있는데요. 촬영 목록과 콘티를 미리 AI로 완성해두면 빠지는 거 없이 꼼꼼하게 체크해서 완벽한 영상을 만들 수 있죠. 숏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짧게 찍는 거니까 쉬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면 짧게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게 훨씬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AI와 함께하면 후킹 멘트부터 마무리까지 구조적으로 다 적어주니까 우리는 그에 따라서 보조를 맞춰서 컨텐츠를 제작하면 됩니다. 오늘은 기획이기 때문에 AI로 이미지를 만들거나 영상을 만드는 것보다는 어떤 구조로 영상을 기획했을 때 가장 탄탄한가, 어떻게 AI에게 물어서 프롬프터를 써서 어떤 기획의 대본을 얻어내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기획의 흐름은 어떨까요? 실제 기획자들은 어떤 흐름대로 영상을 준비할까요? 보통 영상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하는 단계까지를 모두 모아서 미리 제작한다. 그래서 프리프로덕션이라고 합니다. 주로 목적을 정하고 컨텐츠의 타깃을 정하고 실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구성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대본을 쓰고 실제 필요한 그 인력들도 모으고 필요한 비용도 조달을 하고요. 촬영 목록을 만듭니다. 이 5단계를 AI와 함께 대화하면서 하나씩 완성을 하면 촬영 전에 이미 영상의 절반은 완성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실제로 프롬프터에는 어떻게 내용을 쓸까요? 제가 한번 읽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게요. 일단 첫 번째, 내가 AI에게 무슨 일을 할 건지 목적을 정확하게 밝힙니다. 나는 지금 유튜브 영상 하나를 만들려고 한다. 그런 다음에 조건을 내어두는데요. 아래 내용, 그 조건들을 바탕으로 해서 영상 기획안을 잡아줘 라고 하는 거죠. 주제는 어르신 스마트폰 활용법. 목적은 우리 구청 복지 서비스를 알리고 싶다. 기관 홍보가 되겠습니다. 타깃층은 60, 70대 어르신 또는 그 자녀다. 영상 길이는 5분 내면 좋겠다. 채널의 성격은 공공기관 유튜브다 라고 하면서요. 그 아래에 영상 제목 후보 3개, 구성한 각 파트별 핵심 메시지까지 정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잠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주제도 못 정했다. 영상의 길이나 채널의 성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틀이 잡힐 수 있지만
주제, 소재, 타깃 같은 것은 정하기가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면 그 주제 부분과 타깃 부분에 대한 내용은 땡땡 해놓고 지금 현재 가장 잘 나가는 영상 주제로 2개, 3개, 5개 뽑아줘라고 요청을 하시고요. 타깃층도 정확하게 뽑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싶은데 누가 좋을지 3순위, 5순위로 정해서 같이 정리해달라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틀이 잡힌 형태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어떤 하나의 특정, 목적도 모르겠다 이런 경우라면 AI에게 내가 유튜브를 할 때 이런 결과물을 얻고 싶은데 그렇다면 내 유튜브 운영 목적은 뭐야?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8강까지 오시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보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조금 함축적으로 진행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 우리 수강생분들께서는 모두 잘 따라와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당하는 프롬프트 복사해서 이번에는 클로드라고 하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제 별명이 커피캣이라서 제 이름이 떴고요. 저는 미리 로그인을 해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과 동일한 작업 가까이 비슷하게 맞추고 싶어서 무료 버전을 켜둔 상태입니다. 자, 복사했던 프롬프트를 저는 Ctrl V 붙여넣기 해서 적어 두었습니다. 혹시 내가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셔도 좋고요. 저는 교환 그대로 해서 엔터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본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안의 제목 그리고 특징들도 나열을 해주고요. 실제 5분 기준 정도 되는 구성안을 실시간으로 작성해 두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초안을 잡을 때 이렇게만 잡으신다면 사실 아주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만큼 제대로 된 구성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트 첫 번째, 파트 1이 어느 정도 길이를 가지고 있는지 그 영상의 길이도 제한을 하고 있고요. 장면과 자막이 어떻게 구성되면 좋을지도 꼼꼼하게 적어두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나레이션이 있다면 나레이션도 빠지지 않고요. 대본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할지도 모두 잘 적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끝에 제작 시 추가 팁이라고 해서 자막 크기나 말하기 속도, 댓글 유도 문구, 썸네일과 같이 필요한 부분들을 빠짐없이 구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쓰시는 것도 좋지만요. 실제로 촬영을 할 때 조금 더 나는 꼼꼼한 내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더 요청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지금 기획안 내용이 너무 좋은데 실제 대본을 작성해줘 라고 바로 요청하실 수도 있고요.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찬찬히 살펴보신 후에 대본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본을 요청하느냐? 이제 3번으로 넘어와서 보여드릴게요. 롱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3분 이상의 가로 16대 9 비율의 영상을 제작한다고 하면 처음 15초가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유튜브에서는 시작, 그러니까 0초부터 30초까지의 구간을 인트로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인트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탈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면 다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영상 보러 들어왔다가 재미없겠다 싶으면 혹은 내게 유용하지 않을 것 같다 싶으면 금방 나오죠. 보통 그 기간을 15초로 보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볼 때는 15초보다 더 짧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숏폼에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15초도 가지 않아요. 한 5초면 롱폼의 컨텐츠를 소비할 것이냐, 즉 계속 시청할 것이냐 아니면 나가서 다른 영상들을 탐색할 것이냐 다른 재미있는 게 뭐가 있나라고 확인해 볼 것이냐 그때 판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우리는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15초 정도 여유 있게 이 시작하는 부분을 아주 잘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시청자가 계속 볼지 말지를 15초 안에 정할 때 이 영상은 너에게 유익해? 아주 재미있을 거야 라는 분위기가 충분히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대본 써줘 하시기 전에 대본 기본 구조를 이해하신 다음 요청을 하신다면 훨씬 좋은 효과를 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유튜브 대본의 기본 구조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유튜브 대본의 기본 구조는 첫 번째는 후킹입니다. 우리 보통 이 후킹이라고 하면 강력하게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오는 시청자의 눈길과 그리고 이 귀를 사로잡는 방식을 말합니다. 후킹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갈고리라는 뜻의 훅에다가 ing를 붙여서 갈고리처럼 시청자들을 낚는 하지만 매력적으로 이끌어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킹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뒤에서 조금 더 깊게 설명하도록 하고요. 보통 대본에서 후킹이 맨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예전에 소설의 단계 배워보신 적 있으신 분들은 보통 시작할 때는 가볍게 시작해서 점점점 이렇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이렇게 간 다음에 마무리가 되잖아요. 결론이 지어지는데 영상에서는 가장 하이라이트가 맨 앞에 후킹 요소에 붙어 있는 것이 이상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보면 여러분에게는 손해가 전혀 없습니다 와 같이 시청자들을 붙잡는 첫 마디나 첫 화면을 말합니다. 보통 대본에서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대체로 15초에서 30초 구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간혹 유튜브와 같은 짧은 컨텐츠에 어떤 기승전결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보통 이 기승전결로 따졌을 때 기와 승, 요 두 가지가 합쳐져서 후킹과 소개로 들어간다. 그래서 보통 대략 짧게는 10초, 길게는 30초 동안에 이 후킹과 소개, 기승이 설명이 되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절정, 기승전에 진입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본론이 되겠습니다. 이 전에 해당하는 부분은 핵심 내용으로 정보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보통 2개에서 4개의 파트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파트마다 소제목이 있으면 좋죠. 그래서 내가 어떤 내용을 빠뜨리면 안 될까? 혹은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지 않는 4가지 파트, 3가지 파트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론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 결론이 되는데요. 보통 CTA라고 해서 Call to Action, 시청자가 어떤 액션을 취하도록 요청하는 말까지 같이 들어가는데 우리 흔히 아는 구독, 좋아요 요청을 CTA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조댓9R,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이렇게 합쳐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혹은 다음 영상이 재밌을 테니 기대하라. 그러면 구독해야 되겠죠? 그래야 알림을 놓치지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다음 영상을 예고함으로써 이제 구독자를 늘리는 콜투 액션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구조예요. 이제 구조가 우리는 다 파악이 됐으니까 대본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유튜브 대본을 작성할 때는 주제를 줘야 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명령해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 대본을 써달라. 대신 아래 주제로 영상의 길이 그리고 말하는 톤은 어떠하다라고 지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지금 예시로 보여드린 프롬프트에서는 길이는 5분 내외, 말하는 톤은 친근하고 쉽게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후킹, 소개, 본론. 본론은 3파트로 해줘. 제가 제일 추천하는 것도 3파트예요. 3개 이내로 하는 게 기억하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3파트로 하고 마무리 구조로 써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Shift Enter 치고요. 주제는 카카오톡 자주 쓰는 기능 5가지, 대상은 60대 이상이라고 타깃층도 정확하게 적어두죠. 그런 다음에 이제 채널은 시청의 공식 유튜브. 기관 홍보니까 좀 공적인 내용을 담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핵심 메시지는 어렵지 않다, 이것만 알아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담아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클로드에게 그대로 복사해서 이야기를 대본을 추출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지만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이 동일한 프롬프트를 써도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대본을 작성해 달라라고 했더니 후킹을 40초 정도로 잡았네요. 그런 다음에 대본을 축축축 써주고 있는 걸 보고 계십니다. 물론 이 네 마디를 하는데 40초가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화면 구성도 해야 되고 호흡도 줘야 되고 약간의 연기력도 있어야 되겠죠. 아마 화면마다 이런 멘트를 하세요라는 형태의 대본인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니 파트를 또 야무지게 나눠서 작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자막에 이런 버튼은 꼭 체크를 해달라라고 편집할 때 어떤 부분을 강조하면 좋을지도 같이 적어주고 있어요. 사실 보통 흔히 말하는 대본이라고 하면 화면 구성에 이제 대사, 약간의 오디오, 뭐 이런 것들, 어떤 배경음악, 어떤 효과음 이렇게까지만 적어도 훌륭한 구성안이나 대본이라고 칭하는데 아주 꼼꼼하게 대본을 작성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예 5분짜리 줄줄 읽으면 되는 나레이션 형태의 대본이 필요하다 하면 여기에 이거 몇 자 분량으로 작성해줘 라고 요청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한 호흡에 읽을 수 있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미리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유튜브 롱폼 대본 어떻게 나왔는가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까 40초짜리 후킹이 나왔는데 화면은 어르신이 스마트폰을 들고 고민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자녀한테 카카오톡 보내려다가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몰라서 그냥 전화하신 적. 사진은 받았는데 저장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냥 넘어가신 적. 오늘은 이 영상 하나면 그런 걱정이 다 끝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효과음은 밝게 들어가고 타이틀 자막이 등장합니다. 카카오톡 이것만 알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땡땡씨 공식 유튜브라고 작게 나가면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후킹이 조금 약한 것 같고요. 요즘 어르신들 중에 카카오톡을 자유자재로 쓰시지 못하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따가 후킹 부분을 조금 더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새로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정보를 조금 주는 거죠. 소개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땡땡씨 공식 유튜브입니다. 이제 인사해야 되겠죠.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구독자가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찾아오셨을 때 대부분 빠지는 게 내가 누구인지 알리는 파트가 없었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말로 하지 않더라도 자막으로나 혹은 오른쪽이나 왼쪽 위에 뭐 채널의 이름이나 크리에이터의 이름을 로고를 넣어주는 게 구독자를 높이는데 굉장히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집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인사는 꼭 하셔야 됩니다. 영상을 100개를 찍었든 200개를 찍었던 내 영상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구독자가 되어야 구독자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는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 소개 파트에 우리 채널 혹은 우리 컨텐츠에 등장하는 사람의 인사가 빠져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수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에 들어가요. 요즘 카카오톡 많이들 쓰시는데 생활 속에 딱 붙어있는 앱인데 어디를 눌러야 될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자신이 없다면 5가지 기능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굉장히 쉬우니까 같이 해봅시다 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소개로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파트를 3가지로 요청을 했는데 첫 번째는 기본. 이제 화면 녹화를 해서 보여준다라고 화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글자 크게 보내는 법, 그다음에 앨범에서 바로 사진 전송하는 법을 파트 1으로 잡아두었네요. 그러면서 실제로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파트 2에서는 이제 받은 사진을 내 폰에 저장하거나 좀 더 눈이 편해지는 설정을 하는 방법을 이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화면과 같이 진행을 한다면 시간이나 그 내용을 유용하게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 보면 이것까지 알면 완벽하다라고 해서 이제 단체장에 알림을 끄는 방법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멘트들도 아주 훌륭해요. 중요한 마무리 보실게요. 보통 마무리는 30-40초 정도로 잡으면 적당합니다. 그 영상이 아무리 길어도 마무리가 너무 길면 지루하다는 인상을 받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행자가 정면을 보고 따뜻한 배경음악 혹은 신나는 배경음악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떠셨는지 질문하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핵심 메시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5가지를 정리하면서 요약을 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있네요. CTA가 없는 것 같다. 그랬더니 밑에 하나 더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녀분께도 공유를 해주세요. 라고. 그래서 다른 엄마, 아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라고 시청자의 행동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이거 시와 관련된 컨텐츠였으니까 땡땡씨가 항상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본에 요약된 내용들 보여주고 있어요. 자막이나 나레이션 기준으로 750자에서 800단어를 기준으로 잡았는데요. 저는 이것보다는 단어량이 좀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늘려달라라고 요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말하기 속도에 맞춰서 몇 자 정도를 하면 이상적일지 생각하신 다음에 대본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쉽다고 했던 후킹 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후킹이 약하면 아무리 뒤에 내용이 훌륭해도 시청자들이 영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버전을 만들어서 비교한 다음에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하고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게 좋은데요. 보통 후킹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제가 5가지로 줄여보았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5가지 방식입니다. 자, 첫 번째 후킹은요, 바로 질문형이 되겠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답을 이제 한번 떠올려 보게 하는 형식인데요. 대부분 이슈를 전달하는 채널,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에서 이 질문형을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 때는 별로 궁금하지 않았는데 질문을 던진 순간, 썸네일이나 제목에서 이 질문을 본 순간 궁금해지기 시작해서 영상을 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당신이 지금 놓치고 있는 3가지는 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놓치고 있지? 넌 도대체 내가 뭘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궁금하니까 들어와 보게 되고요. 나 요즘 뭔가 하나는 놓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면 나머지 2개는 뭘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클릭을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열심히 하는데도 제자리인 이유. 요런 생각, 그게 다이어트일 수도 있고 영어 공부일 수도 있고 유튜브 채널 키우기일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한 번씩 생각하는 거거든요. 성적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건 클릭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공부 1년 뒤에도 유효할까요? AI 시대가 오면서 이런 형태의 질문이 굉장히 많이 클릭이 되고 있어서 질문형으로 뽑아봤고요. 충격형이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알려진 정보에 반대되거나 혹은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은 내용을 주장하면 사람들이 기존의 정보가 맞는지 혹은 저 사람이 뭔가 틀렸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을 거야 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컨텐츠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살 빼고 싶으면 더 드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다이어트를 하려면 덜 먹어야 된다가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더 드세요. 탄수화물을 더 드세요.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이야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혹은 네가 틀렸어. 내가 댓글을 달 테야 하면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조회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한국에서는 어떤 콘텐츠가 잘 되었다라는 기준을 조회수로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혹은 충격형 말 그대로 극단적으로 혹은 손해와 같은 감정을 건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습관 버리지 못하면 1년 동안 만든 영상 다 버려야 합니다와 같은 게 예가 되겠죠. 공감형은 시청자가 이미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고민을 대신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갓생을 결심하지만 퇴근하면 침대랑 한 몸이 되는 이유, 우리에만 뒤처지면 어떡하죠? 와 같은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질문 형태로 보일 수도 있긴 한데요.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고민을 한다라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토크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시청자들과 주로 라이브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크리에이터 분들은 대체적으로 제목을 공감형으로 뽑아요. 왜냐하면 질문이나
고민 상담 같은 것들을 많이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후킹이 되는 포인트가 공감형입니다. 라디오 혹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브처럼 호흡이 길고 오랫동안 사랑받는 그런 컨텐츠의 후킹은 거의 대부분 공감형이었거든요. 정보형은 충격형과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십니다. 결과를 먼저 보여주면서 이 영상을 보면 얻게 되는 이득을 제시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2년 차 강사의 말 잘하는 특급 노하우라든가 13만 유튜버의 5분 기획과 같이 어떤 수치 아니면 어떤 우리가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만한 수상을 했다거나 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내세우면서 방법, 이유, 노하우 이런 것들을 안내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이런 방식도 있어요. 이 영상 보면 만족도 100%, 혹은 결과물 100% 제작,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을 본 사람들의 만족도를 건드리는 것도 정보형들이 많이 채택하는 후킹입니다. 그러면서 AI 글쓰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것보다 만족도 100%, 써본 사람들은 아는 AI 글쓰기 루틴 이런 식으로 후킹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형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호기심형이 있는데요. 영상의 후킹이나 혹은 시작을 했을 때 뭔데? 왜? 라는 생각을 이끄는 방식을 말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일부만 보여주고 중요한 정보는 숨겨서 클릭하거나 영상을 끝까지 보았을 때 왜, 뭔데라는 그 질문이 해소되는 방식을 말해요. 보통 10,000원에 평생 있는 땡땡땡. 그 땡땡땡이 뭔데? 바지인지, 치마인지, 구두인지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워두거나 말을 할 때 삐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혹은 누구나 바라는 카메라의 정체. 카메라인 건 알겠어요? 근데 정체라고 하면 그 정체가 궁금하게 되죠. 그리고 요거 보통 영업하는 채널이나 설득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에서 많이 쓰는 제목인데요. 고객이 사게 만드는 마법의 한 문장. 요런 거. 사실 실제로 영상 앞부분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 부분만 요즘은 막 찾아서 띄엄띄엄 넘기시면서 영상을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정확한 답을 제공을 하면 후킹에 대한 충분한 답을 제공을 하면 사람들이 해당하는 컨텐츠에 신뢰감을 갖게 되면서 다른 영상들도 보게 되는 매력적인 방식이 됩니다. 중요한 건 후킹만 이렇게 재미있게 쓰는 게 아니라 후킹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주어서 컨텐츠 전체의 신뢰도를 잃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일단은 후킹이 있어야 영상을 끝까지 보니까 대부분의 기획자들은 이 후킹 부분에 많은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심혈을 기울이는 걸 AI에게 시키면 돼요. 자, 그래서 프롬프트는 이렇게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주제로 유튜브 영상을 시작할 때 쓸 후킹 멘트 5가지를 써줘. 시청자가 이거 봐야겠다라고 느낄 만한 문장으로 각각 스타일이 다르게 써줘라고 해놓고 괄호에서 스타일 5개를 적어두었어요. 그리고 주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관공서 출안 서는 법 이렇게 적어두었는데요. 저는 이 내용을 복사를 한 다음에 마우스 어디 갔을까요? 복사한 다음에 우리 위에서 했던 주제를 그대로 이어서 한번 후킹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약간 바꿔볼게요. 여기 아래 대신 위 주제로라고 하고요. 주제 부분을 살짝 지웠습니다. 만약 이어서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단에 주제 타깃을 적어두었을 때 훨씬 더 좋은 후킹 멘트, 대본이 나오겠죠? 위 주제로 혹은 위 대본에서 영상을 시작할 때 쓸 후킹 멘트를 좀 더 강력하게 쓰고 싶다는 걸 알린 다음에 엔터 쳐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같은 주제로 후킹 멘트를 5가지 준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멘트를 대본에서 활용했을 때 어떤 화면, 어떤 형태, 혹은 이 문장이 왜 효과적인가 이유를 다 적어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한 번씩, 후킹만 한 번씩 읽어볼게요. 질문형, 카카오톡 쓰다가 자녀한테 전화 한 적 이번 달에만 몇 번이세요? 충격형,
카카오톡 기능의 90%는 몰라도 됩니다. 딱 5개만 쓰세요. 공감형. 받은 사진 저장하다가 그냥 포기한 적 있으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정보형. 60대 카카오톡 사용자 10명 중 7명이 이 기능을 모른 채 쓰고 있습니다. 호기심형. 카카오톡에서 이런 기능이 있는지 자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나왔는데요. 저는 여기에서는 정보형이 가장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후킹 멘트가 가장 이 컨텐츠를 보고 싶게 만들었나요? 본인이 시청자 입장이 되어서 이런 후킹 멘트를 선정하는 것 같이 AI와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썸네일 문구로 넘어가 볼게요. 유튜브 컨텐츠, 특히 롱폼에서 중요한 건 썸네일입니다. 썸네일이라고 부르는 그 미리 보기 이미지. 보통 우리가 유튜브에 딱 들어가면 나타나는 다양한 영상의 이미지들이 이 영상을 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거든요. 후킹 멘트와 비슷하면서 혹은 똑같아도 괜찮지만 썸네일의 제목은 아무래도 좀 짧게 들어가는 게 요즘 추세인지라 썸네일 문구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달라. 우리가 고민하는 것보다는 AI한테 부탁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래 유튜브 영상의 썸네일 문구를 5가지 써줘. 썸네일은 짧고 강력해야 해. 5글자에서 10글자 이내로. 클릭하고 싶게 만드는 게 핵심이야 하면서 영상 주제를 적어주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컨텐츠 제작하실 때 그대로 주제만 바꿔서 쓰시면 좋겠고요. 저는 위에 있던 거 그대로 이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단에 있는 영상 주제는 지우고요. 이제라고 말을 바꿔서 프롬프트를 적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때까지 나왔던 썸네일 문구 정말 핵심적이죠. 1번 몰라도 됩니다 라고 크게 적고요. 밑에 작게 단 이것만 빼고 라고 적어두나 봐요. 2번도 마찬가지예요. 5분이면 이라고 크게 쓰고 나도 된다 라고 적어놨고요. 자녀도 모르는 기능. 이것만 딱 5가지. 왜 아무도 안 알려줬지? 뭐 이런 식으로 적었는데 저는 5가지 중에 1번이 제일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몰라도 됩니다. 단 이것만 빼고 몰라도 됩니다. 되게 크게 적어놓고요. 이 X하는 강사의 표정이라든가 아니면 5가지 하는 이런 제 지금 자세, 제스처 같은 거 캡처해서 쓸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5가지의 기능 이름을 1, 2, 3, 4, 5라고 해놓고 모자이크로 가린 형태로 이미지를 만들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해오던 일이라서 이런 아이디어가 금방금방 떠오르는데 만약 썸네일의 이미지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고민이 된다면 어떤 화면으로 구성하면 좋을지도 같이 알려줘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사실 썸네일 제작 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글자 크기는 어느 정도 하고 배경은 무슨 색깔, 폰트는 어떤 폰트, 이미지는 어떤 거, 글자는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조금 더 클릭률을 높이는 이미지로 만들어줘 라든가 아니면 우리 이미지 만드시는 법 공부하신 분들께서는 이미지를 만드는 걸 아예 요청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넘어와서 대본의 말투 조정 한번 해볼게요. 보통 대본이 가끔 AI 어투처럼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대본은 AI가 쓴 것이다 느껴지는 약간은 어색한 문장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프롬프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대본을 좀 더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처럼 바꿔줘. 책 읽는 느낌 말고 실제로 말하듯이. 그리고 어른들이 듣기 편한 속도감으로 써줘라고 하고요. 요 밑에 대본 붙여놓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예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해당하는 프롬프트 제가 복사했고요. 저는 아까 계속 하던 그 채팅 화면에서 이 내용을 붙여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본 붙여넣기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우리 위로 올라가서 클로드가 적어준 이 대본을 긁는 거예요. 후킹부터 이렇게. 그런 다음에 복사. 그리고 우리 프롬프트로 내려와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미지로 들어갈 때도 있어요. 동일합니다. 그러면 구어체 버전으로 정리를 해줘요. 이번에는 조금 뭔가 길어진 느낌이 드시나요?
위에서 보았던 내용보다 조금 더 분량이 늘어났다라는 거, 그것만 느끼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구어체 버전은 그대로 읽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충분한 분량과 친절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부드럽게 이런 지시사항도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문장을 짧게 끊어 읽고 그리고 말줄임을 활용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숏폼 대본 쓰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숏폼은 짧게는 7, 8초부터 길게는 3분 이내, 보통 유튜브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보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국에서는 30초에서 1분 이내의 컨텐츠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숏폼은 60초 이내에 핵심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짧아서 쉬울 것 같지만 오히려 시작하는 부분, 후킹 파트가 롱폼에 비해서 아주 짧아요. 첫 3초가 전부입니다. 10대, 20대 친구들은요, 2초 정도 만에 결정해요. 1.2초 정도. 화면에서 시작이 딱 강렬해야 영상을 소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첫 3초까지 좀 여유 있게 잡고 이 3초 안에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게 대본, 기획을 해주셔야 됩니다. AI한테 사실 숏폼이라고 말하면 아래 구조를 알아서 맞춰주긴 합니다. 숏폼의 제일 좋은 구조, 황금 구조는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첫 3초에 시선을 사로잡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후킹 중에 약간 손해, 충격요법을 쓰고 있네요. 이거 모르면 손해예요. 혹은 이제 그 정보형, 뭐뭐 하는 사람 손, 이렇게. 이 뭐뭐를 삐 이렇게 대본과 함께, 대사와 함께 해줘야지 자막만 내보내면 시청자들이 영상에서 나가기 쉽상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본론 핵심 내용은 많으면 안 돼요. 한 가지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10초에서 20초 정도까지는 핵심, 제일 중요한 부분만 나가고요. 마지막 5초에서 좋아요라든가 화면을 2번 터치해달라든가와 같이 행동을 유도하는 멘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숏폼의 전체 대본 작성하는 프롬프터 살펴보실게요. 아래 주제로 인스타그램 릴스용 숏폼 대본을 써줘. 영상 길이는 60초 이내에 자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짧은 문장 위주로 첫 3초에 시선을 잡고 핵심 내용, 마무리 행동 유도 구조로 적어달라. 이렇게 해놓고요. 주제는 정부24에서 주민등록 등본 발급하는 법. 타깃은 스마트폰을 처음 쓰는 중장년층으로 잡았네요. 제가 시니어 분들 대상으로 예시를 많이 든 거는 아무래도 쉬운 내용으로 컨텐츠를 제작해야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범용적인 부분들을 다룬 것입니다. 기획을 하실 때 어떤 주제를 할 것인가는 다들 바꾸셔도 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저는 이번에는 그대로 같은 채팅창에서 클로드에 프롬프트를 넣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릴스 대본을 이렇게 빠르게 정해주고 있어요. 마무리 행동 유도까지 자막으로 요약 딱 해서 나레이션이 나간다라는 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꺼내주세요라고 정확하게 안내까지 나가고 있네요. 사실 숏폼은 대본을 그때그때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한 편보다 시리즈로 올릴 때 구독자가 훨씬 빠르게 늘어납니다. 다만 시리즈라고 해서 1편을 보고 2편을 봐야 이해가 되는 거 말고요. 같은 느낌으로 혹은 같은 주제 안에서 1편, 2편, 3편을 다 따로 보아도 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각각의 컨텐츠는 따로 보았을 때 하나의 영상으로 완결이 되는 시리즈가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피드를 보다가 1편부터 봤으면 괜찮은데 2편이나 3편부터 보면 그 1편과 2편을 찾으러 나가야 되거든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조금 귀찮을 수 있기 때문에 채널 시리즈를 기획을 하시되, 숏폼 시리즈를 기획하시되 단편 모두 각자 완결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이야기가 끝날 수 있도록 시리즈를 구성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말하는 시리즈는 같은 느낌으로 같은 소재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내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프롬프트 보겠습니다. 아래 채널 방향으로 숏폼 시리즈 기획안을 만들어줘. 각 편은 60초 이내에 주 1회 업로드 기준으로 총 8편의 주제 목록과 2달 분량이네요.
각 편의 핵심 내용을 한 줄 요약을 써줘 라고 하면서 채널, 시리즈 이름도 같이 제안해달라는 말이 있고요. 방향은 쉽고 재미있게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을 복사해서요. 저 클로드로 가볼게요. 이제 복사해서 그대로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클로드가 숏폼 시리즈를 기획을 하면서요. 이름은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을 했고요. 8편의 주제 목록도 다 띄었어요. 물론 여기에서는 에피소드 1, 2, 3, 4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 실제 영상을 만드실 때는 별개로 썸네일 문구나 제목을 AI에게 요청하셔야 됩니다. 영상을 업로드할 때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 붙이게 되면 내가 봐야 될 게 많구나 해서 시청자들 입장에서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 채널 구독자가 많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조회가 많이 올 수 있는 콘텐츠라는 확신이 있는 게 아니면 에피소드 넘버는 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시리즈라는 걸 알죠. 제작자 입장에서는. 하지만 시청자들은 몰라도 된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 8개의 주제를 다 뽑아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8주 기획한 캘린더를 딱 보여주면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요약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해당 주제로 대본 써줘라고 했던 그 프롬프터에 이 주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AI가 대본을 쫙 뽑아줄 겁니다. 그리고요, 혹시 나는 마음에 드는 자막 문구가 없더라라고 하면 후킹을 따로 뽑았던 것처럼 대본에서 자막으로 쓸 핵심 문구만 뽑아달라라고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위에서 한번 해봤던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해보지 않고요. 나중에 실습할 때 다른 방식으로 또 써보시면 좋겠어요. 자, 홍보 영상, 기관의 영상을 기획할 때 이거는 기존의 유튜브 컨텐츠나 숏폼 컨텐츠, 롱폼 컨텐츠와는 결이 달라요. 전달할 메시지가 명확하고 신뢰감을 주어야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AI에게 이 영상을 만드는 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성격, 그리고 왜 이 영상을 만드는지에 대한 목적이 설명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그냥 유튜브 혹은 숏폼 대본이나 기획에 대한 프롬프트를 쓰는 것보다 지금처럼 조건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관, 영상 목적, 영상 길이, 활용처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냥 대본을 구성해줘가 아니라 영상 제목, 전체 구성, 장면별 내용, 나레이션 포인트까지 적어달라고 했어요. 저는 이번에는 똑같은데 기관 말고 기업으로 바꿔서 해볼까 봐요. 그래서 똑같은 프롬프터 쓰고요. 교육, 기업이라고 바꿔볼게요. 그리고 이 기업은 제 회사로 예시를 들어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회사 이름을 쓰지 않고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 전문 기업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영상의 목적은 기업 브랜드 알리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제목을 땡땡땡으로 000으로 해보겠습니다. 영상의 길이는 3분 내외, 유튜브 업로드 이렇게 적어두고요. 내용만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동일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영상의 제목을 3가지로 후보를 뽑아주었고요. 저는 2번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라고요. 그래서 진입장벽을 낮추고 이게 재능이 영역이 아니다 라고 해서 반전을 주는 그런 제목을 보았고요. 조금 더 다듬거나 자극적으로 하고 싶다. 여기서 자극은 절대로 이제 말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클릭을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걸로 바꾸고 싶다면 우리 이전에 했던 것처럼 후킹 문구 혹은 조금 더 사람들의 마음을, 이목을 끌 수 있는 제목으로 바꿔달라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구성 이렇게 적어주었고요. 장면, 나레이션, 자막, 나레이션 포인트, 우리 요청했던 내용 그대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작 체크리스트를 또 정리를 해서요. 톤 앤 무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 배경음악과 편집 속도는 어느 정도로 진행하면 좋은지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행사 이벤트 홍보 영상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보는 사람이 참가하고 싶게 만드는 홍보 영상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분짜리 이거는 쇼폼에 해당이 되겠죠? 이건 그대로 써도 좋을 것 같아서 그대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분야, 어떤 내용을 알고 싶은가를 잘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AI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게 설명할지, 그다음에 후킹 전환은 어떻게 하는지, 행사 속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참가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행동 유도에 조금 더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막 하나하나씩 등장시켜서 잘 보일 수 있게 하고요. 이제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할 부분들을 마지막 자막으로 쓴다까지 잘 적어 두었습니다. 자, 인터뷰 영상 질문지를 만들 때도 되게 도움이 돼요. 보통 홍보 영상에 인터뷰를 넣으면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지거든요. 마치 우리가 제품을 구매할 때 별점을 보거나 후기를 보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질문지도요, AI가 잡아줘요. 그래서 아래 영상에 들어갈 인터뷰 질문지를 만들어줘라고 하면서요. 총 5개 질문, 각 질문마다 이런 답변을 유도하면 좋다는 힌트도 달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대상과 영상의 목적까지 정해주면 저는 오늘 클로드를 써보았는데요. 퍼플렉시티나 챗GPT나 혹은 제미나이와 같은 생성형 글쓰기 AI들이 아주 자세하게 뽑아줘요. 사실 영상 기획은 제가 권장하는 특별한 AI 툴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질문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AI가 굉장히 고품질의 질문을 잘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 가이드와 질문 이렇게 쭉쭉쭉 뽑아내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홍보에 도움이 될 만한 질문들을 예쁘게 뽑아놓은 걸 볼 수 있고요. 너무 많지 않게 긴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5개 정도로 정리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문항 중에 한두 가지만 써야 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질문이 무엇인지, 홍보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실 수도 있겠고 5개가 너무 적다 하신다면 문항을 10가지로 늘려주세요 라고 요청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촬영 전 필수 도구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기획의 대부분은 기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촬영 목록과 장면 계획인 콘티가 있으면 현장에서 촬영을 할 때 헤매지 않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달라고 AI에게 요청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촬영 현장에서 이거 찍었어야 했는데 하는 그런 촬영 목록 놓치지 않게 하도록 샷 리스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본이 나왔으면 그 대본을 바탕으로 촬영 목록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장면 번호, 촬영 내용, 그 다음에 구도 제한, 그 다음에 촬영 장소, 특별히 챙길 것 이렇게 해서 대본을 붙여 넣으면 예쁘게 샷 리스트를 만들어줘요. 저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요. 클로드에 넣은 다음에 이 대본 붙여넣기 파트를 지웁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서 만들었던 대본 있죠. 저는 요거 홍보 영상 대본을 가지고 올까 봐요. 1분짜리 대본인데요. 마무리까지 이렇게 복사해서 가단에다가 집어 넣어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클로드가 쫙 내가 찍어야 될 거, 빠뜨리지 않고 찍어야 될 부분들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찍으면서 동시 녹음이라고 하죠. 이게 말하면서 바로 찍는 그런 영상들 말고 이게 화면과 나레이션이 따로 나오는 이런 영상을 찍을 때는 지금처럼 샷 리스트를 구성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빠짐없이 영상에 필요한 영상들을 다 찍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60초짜리 영상인데 우리가 찍어야 되는 영상 한 편 한 편의 길이는 짧겠지만 샷의 그 개수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꼭 미리미리 뽑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60초짜리 영상인데 샷의 개수가 18개예요. 그러면 보통 4초? 3초 정도 막 찍으면 되겠네요. 나중에 제가 편집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각 샷을 연결해서 홍보 영상을 제작하실 때에는 좀 충분히 찍으시는 게 좋아서 보통 8초 정도 미리 찍어두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샷이 20개를 찍어야 된다. 그럼 8초씩 찍으면 160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편집을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3, 4초만 쓸 수 있어요. 그치만 충분히 찍어놔야 혹시 내가 더 필요할 때 다시 찍으러 가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20개를 찍으라고 샷 리스트를 18개, 뭐 이렇게 20개 이렇게 제안을 해주었다면 실제로는 한 4, 5개는 더 찍으시는 게 편집하실 때 좀 더 좋아요. 이 샷이 모자란 것보다는 남는 게 낫거든요. 자, 이번에는 간단한 콘티 구성하기 해볼게요. 사실 요즘은 AI가 대본 자체를 콘티 구성안처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안 해도 상관이 없지만 각각의 AI마다 대본을 뽑아내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런 콘티를 따로 구성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위에 대본이나 기획안을 바탕으로 장면별 콘티 구성을 정리해줘. 각 장면마다 장면 설명, 나레이션 자막, 배경음악 분위기까지 표로 정리해달라라고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클로드가 지금 내어 보내고 있는 곳에는 따로 콘티 요청을 할 필요는 없는데요. 혹시 그냥 줄글 형태로 대본이 추출되거나 PDF나 이제 워드 형태로 그냥 줄줄줄 대본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제가 기획안 붙여넣기를 깜빡했네요. 그럼 이렇게 놓고 기획안 파트 지운 다음에 쭉 올라가서 여기 5분짜리 기획안 복사해서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콘티 구성표를 짜서 내가 필요한 것들. 실제로 이 콘티 구성표는 촬영할 때도 중요하지만 편집할 때 빛을 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한 기획안대로 촬영이 진행되었는지 중간 점검할 때도 좋고요. 촬영이 끝나고 편집을 할 때도 빠지는 것 없는가 확인을 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레이션이나 대본을 뽑았을 때, 기획안을 뽑았을 때 이런 형태로 뽑아주는 경우라면 굳이 한 번 더 콘티 작성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물이 다 다를 때 이제 좀 더 용이하게, 좀 더 쉽게 사용하시라고 안내를 드린 프롬프트니까요. 콘티 요청을 하면 이렇게 각 파트별로 설명을 해주는구나, 내가 원하는 내용을 보여주는구나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거의 이제 다 왔습니다. 촬영 리스트 만들기. 촬영할 때 내가 빼먹으면 안 되는 것들 빠뜨리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줘라고 하면 당장 촬영을 가더라도 빠짐없이 누락 없이 촬영을 할 수 있거든요. 장비를 뭘 챙겨야 하는지, 현장에서 내가 챙겨야 하는 건 무엇인지, 출연자는 몇 명이 필요한지, 후반 작업, 준비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달라고 하면 되고요. 촬영 내용은 기존에 내가 채팅창에서 이렇게 줄줄줄 이야기를 해왔다면 크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에 새로 이야기를 한다면 촬영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간단한 케이스 프롬프트, 가장 쉬운 프롬프트로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제 촬영 리스트를 뽑아볼 계획입니다. 보면 장비는 뭐가 필요하다 하면서 체크할 수 있는 란도 만들어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복사해서 프린트해서 쓸 때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다 외에 답변이 나오게 된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을 캡처해서 쓸 때도 있습니다. 지금 당일에 현장에 무엇을 채팅해야 하는지, 배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세세한 부분들까지 다 안내를 해주고 있어서 첫 촬영, 난 영상을 해본 적이 없어 하시는 분들에게도 매우 유용하게 체크리스트를 뽑아줘요. 그래서 촬영 동의는 얻었는지, 현장 케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후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꼼꼼하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줘서 사실 해당하는 부분과 내가 촬영을 할 때 샷 리스트 2개만 있어도 바로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제 전날 밤에 최종 점검할 수 있는 단계도 적어주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복사해서 체크리스트로 쓰거나 아니면 그냥 캡처해서 쓸 때도 있습니다. 촬영 당일날 이 체크리스트 출력하셔서 혼자 보지 마시고 같이 촬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눠주시면서 이 체크리스트 하나씩 체크하면서 혹시 빠진 거 없는지 이야기하면 굉장히 원활하게 촬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실습 3조. 이제 다 왔다, 그죠? 이야기 해볼게요. 쇼폼 대본 써보기. 난이도 별 하나짜리입니다. 아래 프롬프트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죠. 쇼폼 대본 쓰는 거. 이거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 위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냥 붙여넣기 하면 클로드가 예쁘게 대본을 작성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넣은 구조대로 저는 우리 수업에 했던 것처럼 첫 3초 시선 잡기, 핵심 내용, 마무리 행동 유도 구조를 했는데 원하신다면 해당 구조를 살짝 바꾸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화면과 자막, 나레이션이 다 들어가 있는 사실 이것 자체만으로도 구성이 되어 있어서 콘티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60초 안에 핵심을 담은 대본 구조가 나온다. 그리고 첫 3초 멘트가 훌륭한가 보라 했어요. 구조는 충분한 것 같은데 후킹 멘트만 딱 보고 넘어갈게요. 고지서 여러 장이 쌓인 테이블을 클로즈업하면서 고지서 들고 은행 가셨어요? 라고 질문하는 형태로 후킹을 뽑았네요. 충분해요. 그리고 나레이션은 안 가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안 가지? 라는 생각이 들도록 후킹을 잘했습니다. 두 번째 실습입니다. 유튜브 후킹 멘트 비교하기. 난이도는 별 2개예요. 항상 후킹은 결과물을 보고 내가 어떤 스타일에 끌리는지 느낌대로 가셔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하시다 보면 감이 살아나거든요. 감을 키우는데 이 후킹 멘트 비교하기 프롬프트를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래 주제로 유튜브 영상 시작할 때 후킹 멘트를 5가지로 써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역시 이번에 복사 붙여넣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다음에 클로드로 가볼게요. 그리고 붙여넣기. 주제도 그냥 똑같이 복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질문형, 충격형, 공감형, 정보형, 호기심형으로 다 정리가 되었네요. 다 읽어보았다고 치고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형이 가장 궁금증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서만 된다고 하는 서비스 중 절반은 집에서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안 가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면서 어떻게 하면 안 가지? 라는 생각까지 잘 이끌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5가지 비교해 보시면서 내 채널 느낌에 맞는 스타일 골라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실습이에요. 내 영상 기획안 만들기. 요거는 조금 난이도 있다, 그죠? 왜? 요 가로 안에 있는 내용들을 내 상황으로 바꾸어서 입력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제, 목적, 타깃, 영상 길이 다 바꿔서 입력을 해볼 거예요. 저는 일단 복사하고요. 클로드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내용을 붙여 넣은 다음에 주제 한번 바꿔볼게요. 저는 고민 상담 한번 해볼게요. 3040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이 해야 할 일로 주제를 적어보았고요. 목적은 3040 공감대 형성. 당연히 타깃은 3040이겠죠? 3040 직장인, 왜냐면 이직이니까요. 그 다음에 영상 길이는 짧게 가볼까요? 한 1분으로 정리를 해서 엔터를 쳐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목, 후보 3개부터 적어주고 전체 구성, 각 파트의 핵심 메시지까지 정리를 해주는 거 보고 있어요. 지금 보면 내가 기획을 다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끝맺음할지. 그런 거를 AI가 다 초안으로 짜주고요. 생각보다 꽤나 탄탄한 형태로 수정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도록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분 아주 충분히 채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작 포인트까지 딱 정리해준 모습 확인했습니다.
막막했던 영상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기획안으로 완성이 되면 성공하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영상 기획안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주제 목적 타깃 영상 길이를 미리 준비해서 기획안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하시고 제목 후보 3개 구성한 파트의 핵심 메시지를 포함해 달라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주제 목적 타깃 영상 길이조차 선택하기 어려우시다면 요거 먼저 물어봐 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대본으로 넘어가면 주제 정하신 다음에 후킹, 소개, 본론, 마무리 구조로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자연스럽게 라는 표현은 반드시 들어가도록 프롬프터를 작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숏폼 대본은요, 영상의 길이를 이야기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릴스에다 쓸 건지 쇼츠에다 쓸 건지 틱톡에다 올릴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는 게 각 플랫폼에 알맞는 숏폼 형태로 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구조는 항상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첫 3초, 핵심 한 가지, 마무리 행동기도 이렇게 꼭 넣어주시면 훌륭한 숏폼 대본이 만들어집니다. 촬영 목록은 아래 대본을 먼저 이제 위에서 다 추출해 쓴 다음에 이제 촬영 목록을 만들어 달라라고 대본을 복사해서 넣으시면서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장면 번호, 촬영 내용, 구도 제한, 촬영 장소, 필요한 부분들까지 예쁘게 정리해서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촬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정리를 해보면요. 영상의 기획안은 어쨌든 목적, 타깃, 구성, 대본, 촬영 목록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고요. 보통 롱폼이라 불리는 긴 영상에서는 첫 15초가 전부입니다. 숏폼의 경우에는 첫 3초가 가장 중요하고요. 너무 많은 내용을 담기보다는 핵심 한 가지를 담는 것, 그리고 끝날 때 어떤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홍보 영상을 만들 때는 기관이나 기업의 성격, 그리고 이 영상을 제작하는 목적과 누가 이 영상을 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결과가 좋아집니다. 촬영 전에 샷 리스트, 체크리스트를 AI에게 부탁하면 현장에서 헤매지 않으니까 꼭 한번 AI에게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그리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사실 프롬프터만 정확하다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거니까요. 대신에 이제 괄호 안에 넣어야 되는 것들이 다양해질수록 다양한 대본을 뽑을 수 있으니까 당장 촬영하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주제 혹은 내가 이걸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 정리를 해서 AI와 자주 대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때까지 수업 들으시느라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했던 강민형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